어머님 생신 선물이 있어요. 이 말과 함께 며느리가 꺼낸 건 예쁜 포장지도 꽃다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8년간 당신을 속여온 사람에게 완벽한 복수를 할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의 주인공 서진은 택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달콤한 복수를 말이죠. 이게 뭐니?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과연 서진이 준비한 생신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한 방이 어떻게 8년 결혼 생활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치밀하게 계획한 완벽한 역전극의 시작이죠. 준비되셨나요? 통쾌함 그 자체인 이 이야기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서진은 책상 서랍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가는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야구 모자와 마스크가 들어 있었죠. 청무팀장으로 일하는 그녀에게는 직원들의 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박현우가 요즘 들어 이상했어요. 평소 칼퇴근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업무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나간다고 하면서 정작 전화는 받지 않았죠. 결정적으로 며칠 전 세탁소에서 찾은 현우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던 겁니다. 서진은 현우보다 10분 늦게 회사를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현우의 차를 발견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평소 같으면 집으로 향할 방향과 반대로 차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서진은 적당한 거리를 두며 뒤를 따라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급 이식집 앞에서 현우의 차가 멈췄어요. 발레 파킹 서비스를 받으며 내린 현우의 뒤로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현우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죠. 서진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창가 자리에 앉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현우는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진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8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손을 그렇게 다정하게 잡아준 적이 없던 남편이었거든요. 서진은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속해서 셔터를 누르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서진아, 뭐하고 있니? 내 생일이 이번 주말인 거 알지? 놀지 말고 와서 생일상 차려. 아침 일찍 도착해서 준비 좀 해도 해야겠어. 평소보다 더 명령조인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현우와 다른 여자가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서진은 핸드폰 속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한 증거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차가운 평정심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서진은 현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오는 장면, 택시에 함께 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서진은 책상 서랍에서 새 폴더를 꺼내 증거자료라고 적었습니다. 평소 현우는 잠들기 전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충전해 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밤 2시가 넘어서야 들어온 현우가 샤워를 하는 동안 서진은 조용히 거실로 나갔어요. 핸드폰 화면을 켜보니 역시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진의 생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바뀌어 있었죠. 서진은 몇 가지 숫자를 시도해 봤어요. 현우의 생일, 결혼 기념일, 회사 입사일 모두 틀렸습니다. 그때 문득 오늘 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늘색 원피스, 긴 생머리,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나이. 혹시 현우 회사 사람일까 싶어
현우가 가끔 언급했던 동료들의 이름을 떠올려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출근한 후 서진은 현우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직원 소개 페이지에서 홍보팀을 클릭하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윤아영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죠. 어제 현우와 함께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서진은 윤아영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찾아봤습니다. 최근 게시물들을 보니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도 많았어요. 특히 어제 현우와 갔던 이식집과 똑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번 주말 계획에 대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특별한 분의 가족분들을 뵐 예정이에요. 설레고 떨리네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생일날에 현우가 윤아영을 데려갈 계획이었던 거죠. 에이, 아마 가족들에게 소개하려는 모양이었어요. 헤이,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에이, 그날 밤 현우가 늦게 들어와서 말했어요. 이번 주말 어머니 생신 때 나 혼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현우는 고마워하며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그 순간 서진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댁에 가져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현우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서진은 조용히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면서 오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현우가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오자 서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어머님이 아침 일찍 오라고 하셨거든. 고생한다. 나는 오후에 갈게. 현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마 윤아영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고 늦게 갈 생각이었겠죠. 서진은 음식을 차에 싣고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벌써 왔네? 고생했어. 빨리 들어와서 음식 준비하자. 서진은 묵묵히 부엌에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며 들뜬 기분으로 이것저것 지시했습니다. 오후 2시쯤 시대 친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현우는 언제와 시어머니가 물었을 때 서진은 시계를 보며 답했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서진은 현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아영이 강남의 한 카페에서 현우와 함께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사진 속 두 사람은 다정하게 디저트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서진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현우한테 빨리 오라고 전화해 보려고요. 그래, 빨리 데려와. 오늘 내 생일인데 아들이 늦으면 안 되지. 서진은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는 윤아영이 올린 사진 속 카페였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죠.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현우와 윤아영은 여전히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은 마스크를 벗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현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여보, 왜 여기에? 시어머니님 댁으로 가야죠.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요. 서진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윤아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우 아내 이서디어예요. 혹시 함께 가실래요? 시어머니님이 아드님의 직장 동료분들도 만나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윤아영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현우를 쳐다봤어요. 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서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이 시어머니님 63번째 생신이에요.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현우가 늦어서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함께 가서 인사드리면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윤아영은 어쩔 줄 몰라며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서진에게 말했어요.
서진아, 뭔 소리야? 나영 씨는 그냥 회사 동료고. 맞아요. 동료분이시잖아요. 그럼 더더욱 함께 가셔야죠.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어요. 윤아영은 시계를 보며 말했죠. 저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무슨 약속이세요? 혹시 현우와 함께하는 특별한 약속인가요? 서진이 물었을 때 윤아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현우는 급하게 일어나서 서진의 발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집에서 이야기할 시간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가야죠. 서진은 현우의 손을 뿌리치고 윤아영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함께 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현우 직장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결국 세 사람은 서진의 차를 타고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현우는 뒷자리에서 계속 서진에게 뭔가 말하려 했지만 서진은 운전에만 집중하는 척했죠. 윤아영은 창밖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서진 씨, 정말 괜찮을까요? 갑자기 가도 괜찮아요? 어머님은 현우가 회사에서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늘 궁금해 하셨거든요. 평택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습니다. 마당에는 친척들의 차가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려왔죠. 서진은 먼저 차에서 내려 현우와 윤아영을 기다렸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당황스러운 표정이었고 윤아영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서진 씨, 저는 정말 그냥 돌아가는 게 이미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머님이 실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서진은 윤아영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자영 맛있게 정말로 환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모인 가족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어머, 현우 왔네. 시어머니가 반갑게 웃어섰습니다. 그런데 현우리로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는 걸 보고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현우가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분과 함께 왔어요. 윤아영 씨라고 하시는데 홍보팀에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도 어색하지만 손님을 맞는 예의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아, 그래요? 반갑네요. 시어머니가 윤아영에게 인사했을 때 윤아영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거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어색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젊은 여성을 바라보며 수근거렸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현우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죠. 현우는 소파에 앉아도 손을 어디에 둘지 몰라 있고 윤아영은 계속 시계를 보며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준비하라고 시켰지만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생신 선물이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봉투에서 나온 건 사진들이었습니다. 현우와 윤아영이 손을 잡고 일식집에서 나오는 모습, 택시에 함께 타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인화되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옆에 앉아있던 시아버지도 사진을 보더니 현우를 노려봤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이게 뭐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윤아영은 이제야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깨달았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서진은 봉투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통화 녹음도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녹음된 건데요. 핸드폰에서 현우와 윤아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다정한 대화 내용과 만날 약속을 잡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거실에 있던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현우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야,
이게 진짜냐? 정말 이런 일을 했니?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모든 게 사실이 드러났죠. 시어머니는 주저한 듯 소파에 기댔습니다. 어머, 이럴 수가. 윤아영이 갑자기 일어서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할 말이 더 있어요. 서진은 봉투에서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들을 꺼냈어요. 현우와 윤아영이 주고받은 달콤한 메시지들,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대화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처음엔 의심만 했는데 확실해지더라고요.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현우에게 다가가 따귀를 때릴 듯한 손동작을 보였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진아, 잠깐만 이런 일을 왜 오늘, 언제 말씀드리는 게 좋았을까요? 1년 전, 그때도 어머님은 믿지 않으셨을 거예요. 서진은 현우를 바라보지도 않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윤아영은 이미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뒤늦게 일어나 서진을 쫓아왔어요. 서진아,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 뭐가 오해예요? 사진도 오해고, 녹음도 오해고, 문자도 다 오해인가요? 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현우는 서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진이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제 그럴 자격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뒤쫓아 나왔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초라해 보였어요.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현우를 잘못 키웠나 봐. 서진은 차문을 열며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 없던 시어머니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고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생각해 볼 시간이에요. 서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많이 들었어요. 매번 늦게 들어올 때마다 이상한 핑계를 댈 때마다 저는 믿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서진은 차에 올랐어요. 시어머니는 차창을 두드리며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서진은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저도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서진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집에 들어선자마자 서진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두었던 이혼 관련 서류들을 꺼냈어요. 몇 달 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죠. 재산 분할 위자료 절차에 관한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놓으며 서진은 침착하게 검토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현우와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들이었지만 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현우는 매일 전화했고 시어머니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죠. 오히려 그들의 뒤늦은 후회가 더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정 당일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결혼 반지는 빼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몇 주 사이에 야위긴 했지만 표정은 오히려 더 또렷해 보였어요. 가정법원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서진은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서진아, 현우가 다가오려 했지만 서진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조정실에서 이야기해요.
조정의원이 양쪽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계속해서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윤하영과는 완전히 끝났고 앞으로는 서진만 보고 살겠습니다. 조정의원은 서진에게 현우의 제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어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상관녀와 끝났다고 하는데 정작 끝낼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조정의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죠. 서진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자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한 번 배신당한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매번 늦게 들어올 때마다 의심하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현우는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변할게. 어떻게 변하실 건가요? 1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다른 여자와 만나던 분이 하루아침에 변한다고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현실인식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정의원이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설명했을 때 현우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이미 마음을 정했죠.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가 깨진 관계는 복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혼 서류가 나왔습니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설명했어요. 현우는 마지막까지 서명을 미루다가 결국 울먹이며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진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서진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서로 다르게 걸으면 돼요. 잘 사세요. 이렇게 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한 달 후 서진은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총무팀장이라는 안정적인 직책을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이룰 기회라고 생각했죠. 퇴사 전날 밤 서진은 책상 서랍을 정리하면서 예전에 적어둔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식당을 차리고 싶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 현우와 함께 꿈을 이야기하던 때 적어둔 것이었죠. 그때 현우는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정작 서진이 요리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하면 집안일도 바쁜데 무슨 학원이냐며 반대했었습니다. 서진은 퇴직금을 정리한 후 용산에 있는 요리 학원을 찾아갔어요. 한식, 양식, 중식까지 다양한 과정이 있었지만 서진은 한식 전문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정직한 재료로 만드는 집밥 같은 음식을 하고 싶었거든요. 학원 첫날 서진은 다른 수강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었어요. 대부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요리에 집중하다 보니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집에서 음식을 해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강사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칼질부터 불 조절, 간 맞추기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죠. 서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원에서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복습하며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서진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전통 장류를 활용한 요리에 재능을 보였어요. 오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기본 요리부터 복잡한 궁중 요리까지 착착 해냈죠. 강사도 서진의 열정과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서진 씨는 정말 요리에 진심이 담겨 있어요.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져요. 과정을 마칠 즈음 서진은 작은 식당 창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위치는 집 근처 상가로 정했습니다. 크지 않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죠. 인테리어는 단순하게 하여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꾸미고 싶었어요. 메뉴는 정통 한식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것 같은 편안한 맛. 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특별한 음식들로 말이죠. 오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같은 기본 메뉴에
계절마다 바뀌는 특별 메뉴도 준비할 계획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카페에 앉아 식당 상호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종이에 적어보다가 문득 떠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정직한 밥상. 자신이 걸어온 길처럼 거짓없이 정직하게 만든 음식을 내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죠.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선택으로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남 며느리가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말이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